사장님 믿지 마라, 고용주 의심하고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반갑습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얼마 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호주 이민 사랑방에 최근 발의된 호주 이민과 관련된 개정안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한번 글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용주들이 스폰서 비자를 활용하는 과정 중에 실제 노미니 비자 애플리컨트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현재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최근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비자 컨디션 8107, 8607을 연장해 준 것들, 이런 것들도 그 일환 중에 하나고, Workplace Justice 비자라고 하는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 자체도 마이그런트 워커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민성의 그 보호 규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 자체는 뭐냐 하면, 비자 신청자들이 고용주에 관련된 정보들을 공개된 등기 시스템에서 조회해서 이 회사는 노미네이션 또는 스폰서십을 사용한 적이 있다, 몇 명에게 현재 비자를 주고 있다,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없다,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조회할 수 있는 그런 레지스터, 즉 등기 시스템을 온라인에다가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민법의 140GE라고 하는 그런 신설 조항을 넣음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될 터인데, 아직까지는 발의 단계이고 디스커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궁극에 가서 통과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죠. 그러면 지금 취업비자가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다 아닙니까? 제가 주구장창 작년, 재작년 기술 이민에서 눈을 돌려 취업 이민을 반드시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때에는 사람들이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니 이제 스킬 셀렉트 189 비자 쿼터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막 급하게 부랴부랴 넘어오고 있는 과정인데요. 비자 신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미네이션, 즉 고용주의 이 어떤 지명을 받고 취업 비자를 받는 과정에서 이 회사 튼튼하고 안전한 회사가 맞느냐, 사장님이 말만 저렇게 하고 이거 믿어도 되는 거 맞을까 등등 내 스스로 찾아내고 조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보호장치라고 하는 면에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어떻게 찾아보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장님 믿지 마라, 고용주 의심하고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고용주 입장에서도 어차피 이런 내용들은 다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내 회사, 내 기업을 멋지게 보여질 수 있게끔 가꾸는 일들도 더욱더 각별히 필요한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인력들에 대한 섭외나 충원은 반드시 취업비자를 통하지 않고는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기업체가 비즈니스를 하고 돈을 받기 위해서는 ATO에 등록된 Australian Business Number를 받아야 됩니다. 한국말로 하면 사업자 등록번호죠. 이건 법인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도 받을 수 있고 트러스트의 트러스티도 받을 수 있고, 즉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엔티티들은 이런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ABN Lookup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하다 보면 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언제 개설이 되어 주소지가 어디에서 어디로 적어도 이제 포스트 코드 단위에서는 보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ABN 사업자 등록번호에 연결되어 있는 비즈니스 네임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생각보다 많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즉 법인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ACN이라고 해서 Australian Company Number가 ASIC이라고 하는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법인 번호로서 받게 되는데요. 이
ACN 9자리와 ABN 11자리에서 ABN의 뒤에 있는 9자리가 ACN과 다른 9자리라면 트러스트, 신탁이 연계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고, 법인이 아닌 파트너십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법인이 아니라 트러스트로 되어 있는 비즈니스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조차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소울 트레이더로 개인 사업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게 되죠. 게다가 GST 등록 사업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간 매출액이 75,000불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이런 것들도 따져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사업자 번호 뒤져보게 되면 이 사업자 번호로 몇 년 동안 비즈니스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죠. 가게에 하나 가서 음식점에서 뭘 사 먹어 본다라든지, 텍스 인보이스 받았을 때 거기에 등록된 있는 ABN만으로도 역으로 조회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SEC에서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ACN, Australian Company Number를 조회하게 될 경우에 그 법인이 언제 설립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게다가 그 등기 조회를 할 때 돈을 내고 유료 검색을 하게 됐을 경우 등기 조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법인에 등록되어 있는 주주는 누구이며, 디렉터는 누구이며, 메인 비즈니스의 주소지가 어디인지, 법적 서류의 송달 주소지는 어디인지 이런 내용들을 다 볼 수 있게 되죠. 거기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과거에 디렉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주주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정보들조차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 공개 정보예요. 여러분들이 돈 내고 조회하면 다 알 수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있을 이유 없이 조회해보면 됩니다. 등기 조회비조차도 40불, 50불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부담 가는 그런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 걸고 취업비자를 진행해야 된다면 이 정도 알아보는 것 자체는 해볼 만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빌더스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정부 단위에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퀸즐랜드의 경우에는 QBCC 라이센스라고 하는 것들을 검색할 수 있고, 라이센스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매출액이 얼마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회사인지 이런 것들도 조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 기록을 보게 되면 과거에 문제가 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조차도 알 수 있게 되죠. 푸드 비즈니스 라이센스, 리커 라이센스 이런 것들 다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라이센스 관련된 내용들조차도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합법적인 업체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 Fair Work Ombudsman의 Media Release라고 하는 섹션에 오시면 Fair Work Ombudsman에서 조사를 통해서 벌금을 먹이거나 아니면 호주 공정근로법상 문제가 된 적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내용들이 공개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거기에 뜬 회사들이라면 스폰서십을 통한 비자를 진행하는데 기본적인 adverse information 자체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법적인 소명을 통해서 풀어내야 된다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을수록 좋겠죠. 그런 정보들을 또 감안할 수 있겠습니다. 이민성 입장에서는 내무부 산하의 Australian Border Force, 즉 국경수비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스폰서십 관련된 비자 또는 스폰서십 업체 관련돼서 모니터링 했는 결과, 그 오디트의 결과로서 문제가 된 생션 리스트를 등기의 형태로 공개 자료로 관리하고 있고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Australian Border Force의 생션 리스트를 살펴보시면서 과거에 문제가 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시는 것도 내가 이 회사에서 스폰서 비자를 진행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요즘 같은 검색 시대,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시점에 구글 리뷰라든지 아니면 에어태스커에 나와 있는 리뷰라든지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데 올라와 있는 댓글들, 다른 사용자들, 고객들이 어떤 평가를 남겨놓았는지 이런 것들 보시면 이 회사가
어떻겠다라고 하는 것들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현재 직원 또는 과거 직원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평가를 남겨놓는 이런 사이트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통 거기에 이제 좋은 의견을 남겨놓는 경우들은 많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필터링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현장에 직접 가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 가게가 영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매장은 뭐 튼실하게 되어 있는지, 손님은 많이 오는 가게인지, 뭐 이런 것들 살펴보는 것 괜찮지 않겠어요?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결국 그 회사에서 스폰서십 받고 취업 비자 할 거라면 그 회사에서 일할 거 아닙니까? 일할 만한 어떤 근사한 그런 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정도는 한번 찾아가서 본인 눈으로 인스펙션 해볼 수 있는 그런 의지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 회사 사장님 또는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뭐 묻는 게 죄입니까? 예, 알려줄 수 있는 건 알려줄 거고 알려줄 수 없는 내용은 이건 기밀 사항이니까 당신에게 알려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죠? 매출은 얼마나 되나요? 직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과거에 스폰서 비자 해준 적은 있나요? 거절된 적은 있습니까? 비자 취소된 사람은 있습니까?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 비자를 걸고 진행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좀 델리킷한 인포메이션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고용이 뭐 정해지지도 않은 사람에게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알려주기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정도를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각종 법원 사이트 또는 법원 기록이 올라오는 판례에서 그 회사가 과거 문제가 된 적은 없는지,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유무료 서비스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그거 자체로 스폰서십이 안 나올 결격 사유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취업비자를 진행할 때에는 그 취업비자의 속성에 맞게끔 TSS 비자는 TSS 비자대로 목적이 있고요. 407 트레이닝 비자는 407 트레이닝 비자대로의 목적과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ENS 비자는 ENS 비자 나름대로의 용도와 목적이 다 따로 있고 그마저도 스트림이 다 쪼개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고 상의하여 리스크를 가장 줄여가면서 여러분들이 승산을 높여가면서 비자 진행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취업비자, 이제 기술이민 안 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택하는 그런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처음부터 공식적으로 굉장히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되는 훌륭한 비자 옵션 중에 하나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직장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관계에서 최후 목적지까지, 즉 영주 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잘 진행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첫 단추부터 잘 꿰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비자 플랜에 최고의 좋은 결과들이 있으시길 항상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할게요.